참고로 말하지만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를 들어요.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k.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같이 소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2권 들고 오셨네요. 어떤 네. 책입니까? 오늘은 좀 가슴이 짜르르르 해지는 만화를 2권 들고 왔는데요. 짜르르르. 네. 아픕니다.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군요. 네. 파견노동의 이 아픈 현실을 그린 문 밖의 사람들과 성추행 이후의 시간을 다루는 만화 비밀을 알아야 할 시간인데요. 예. 네, 이 2권의 만화가 다루는 주제는 다른데 잘 보이지 않는 곳의 10대와 20, 30대 청년의 삶을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야, 박은지 대표가 아무래도 젊으시다 보니까 저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해보자 하는 네. 의미로 지금 만화책 2권을 갖고 오셨어요. 네. 문 밖의 사람들 비밀을 말할 시간. 표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 권씩 보죠. 어느 걸 먼저 볼까요? 네, 문 밖의 사람들 네. 먼저 소개를 문 해드리려고 밖의 하는데요. 사람들. 네. 네, 이 만화는 두 청년이 주축이 돼요.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게 두 청년인데요. 네. 그 위에 나와 있는 청년이 월급은 기본값이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이제 박행이라는 청년이고요. 네. 그 밑에 그림에 있는 청년은 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진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창원에서 상경한 인물이에요. 예. 대학생활 내내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김치 공장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계속 쉼없이 일을 알바를 안 했고요. 해본 게 없군요. 네. 서울에 와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떨어져 가네 이러면서 이제 그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야간 작업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쓰러지고 말아요. 나흘째 되던 네, 날에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로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알바를 했나? 아니요, 진이가 튼튼한데 진이가 일하던 공장이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3차 협력 업체였어요. 예. 근데 이 알루미늄을 자르면서 발생한 이 열을 에탄올로 식혀야 되는데 값이 저렴하다고 이제 메탄올을 쓴 거예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네. 그래서 메탄올이 중추신경계랑 시신경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인데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이 에탄올 대신에 메탄올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을 위한 뭐 보호 장구를 준다거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고 뭐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가지고 예. 진이가 메탄올에 중독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모습을 고향에서 올라온 부모님이 보시는 거예요.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몸에 온갖 기계 장치를 꽂고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소설이 아니라 이렇게 만화로 봤을 때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겠어요. 네. 이 메탄올이라는 게 뭔데 위험한 걸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이전에나 후진국에서 일어났던 사고라는데 너무 황당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진이는 쓰러지고 나서야 자기가 가까이서 다뤘던 물질이 메탄올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말을 하게 되는데 시력은 끝까지 돌아오질 않아서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거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었던 거죠. 예. 앞서 파견 노동의 아픈 현실을 그렸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군요. 네, 이 책은 2016년도에 이슈가 됐었던 메탄올 실명 사건을 다루는 르포 만화입니다. 기억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당시에 핸드폰 부품 공장에 파견돼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는 경우가 막 잇따라 벌어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서로 다른 곳에서 7명이나 실명을 했는데 그때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거든요. 이제 이 만화는 이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주축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결국은 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원청 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 위험한 일들을 하청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가장 싼 임금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책 속에 만화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만화로 이제 다룬 건데 산재를 결국은 그러니까 다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고 사망률이 매년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데요. 예. 건조한 기사 속에선 잘 드러나지 않던 피해자들의 세세한 아픔이 이야기와 만화에
만화의 힘을 빌려서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기사 속에서만 보던 산재 사고의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삶이 꼭 내 가족, 내 친구의 삶인 양 가까이 느껴지고요. 이제 읽다 보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 책은 김성희와 김수박 두 명의 작가가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네요. 네, 조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과 연대의 문 안으로 들여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만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도 문 밖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전이라는 그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네. 안으로 넣고 네. 싶은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네, 자, 첫 번째 책 저희가 봤고요. 두 번째 책은 비밀을 말할 시간. 네. 이 책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책은 기분이 없는 기분이라는 만화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작가 이름을 아실 것 같은데 구정인 작가의 만화예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문 밖의 사람들이 20대 청년의 삶을 그렸다면 비밀을 말할 시간은 10대 은서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은서는 7살 때 혼자 놀이터에서 놀다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아이예요. 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억은 계속해서 은서를 따라다니고 점점 갈수록 선명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은 점점 무겁고 어두워지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 산 누군지도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도 안 그렇죠. 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분노는 이제 엄마를 향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날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원망을 하다가 낯선 사람을 따라간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자책도 하고요. 네, 가해자의 잘못인데 지금 피해자가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문 밖의 사람들에서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실명이 돼버린 진입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그런 이상한 곳에 일하러 간 내 잘못이 아닐까라고 자기 탓을 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그러면 은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은서가 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까운 친구한테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예. 다행히 친구가 뭐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도 해주고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안아주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되겠냐. 뭐 혹시 몸에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안 가봐도 되겠냐 이렇게 걱정해줘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의사도 몸에는 이상이 없고 너는 건강하다. 그런데 너 다행이네요. 네, 근데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은서의 상처가 회복돼가는 모습을 이 만화가 보여주는데요. 은서 곁에 좋은 여성들이 은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확하게 위로하는 모습에서 어떤 연대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런 성추행, 성폭행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해를 한다는 건. 네. 네. 많이 보았다는 얘기가 아닐까. 네. 엄마랑 어떻게 또 이야기가 잘 됐을까 여러 가지 네. 궁금하게 느껴지는데 자 이제 오늘 좀 묵직한 그런 만화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결론은 과연 어떻게 갔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네, 비밀을 말할 시간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요. 문 밖에 그 만화는 문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군요. 네. 뭐 좋은 관련된 좋은 구절이 혹시 있는지. 네. 이 문 밖의 사람들의 이런 말이 나와요. 아픈 사람이 더 생각한다. 자기 몸으로 겪은 그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기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메탄올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또 다른 실명 피해자를 위해서 세상 앞에 나갈 용기를 내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네. 이 책을 같이 읽고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만큼이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말 정말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될 그런 말이네요. 아픈 사람이 더 생각한다. 네. 자기 몸으로 겪은 그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기를. 우리가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 그분들에 의해서 고통받은 분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자, 두 권 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어저께 또 16번째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네.
그래 이 만화를 보고 나서 그걸 보니까 또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섭고 택배를 계속 이렇게 내가 시켜도 되는 거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만화책을 또 가져오시니까 조금 더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권 같이 읽어봤습니다. 부비프 박은지 대표와 함께 문 밖의 사람들 그리고 비밀을 말할 시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담아낸 만화 두 권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어김없이 25일 크리스마스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